자, 이번에 배울 내용은 운동량 보존입니다. 운동량 보존.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남은 내용이 운동량 보존 법칙, 그 다음에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 마지막으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자, 운동량 보존은 원래는 물리학 2에 있던 내용이었어요. 이제 조금 애매하긴 했는데 우리가 물리학 1에서는 충격량과 운동량 사이의 관계를 배우고 운동량 보존 법칙만 안 배웠습니다. 그리고 물리학 2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을 배우게 되었었는데 사실상 이 구분이 없어요. 운동량 충격량과 운동량 보존은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물리학 1으로 전부 다 내려오게 되었고요. 통합과학에서도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을 배웠죠. 운동량 보존 법칙은 안 배웠습니다. 이제 충격량 운동량에서 우리가 수행평가도 했었고, 그 다음에 시험도 봤었고, 근데 이제 운동량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뭐 어려운 건 없어요. 우리가 운동량, 충격량 설명하는 과정에서 운동량 보존 법칙 역시 간단하게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생소하진 않을 거예요. 자, 물체의 1차원 충돌에서 충돌 전후,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라는 걸 이용해서 속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등속 직선 운동도 배웠고 등가속도 운동도 배웠고 그 다음에 운동 방정식 F는 ma라는 것도 배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알 수 있냐면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 때, 그러니까 t초가 지났을 때 그 물체의 속도의 크기가 얼마냐라는 걸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두 물체가 이렇게 충돌하는 어떤 상황이라면 물론 우리가 앞에서 배운 등가속도 직선운동 방정식 3가지 또는 등속운동 방정식 그 다음에 또 F는 ma 이러한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도 풀 수 있지만 조금 더 이제 쉽게 푸는 방법이 바로 운동량 보존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속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충돌 문제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해결하면 정말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을 배울 거고요. 그래서 운동량을 배우고 물체 충돌을 배울 거고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떤 운동량 보존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운동량이란 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이다.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이제 운동량은 P라고 쓸 거고요, 기호로.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쓸 거예요. 단위는 그냥 요 단위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요 질량의 단위가 뭐죠? 질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그 다음에 속력의 단위가 뭐죠? 속력의 단위가 미터 퍼 세크. 요게 운동량의 단위예요. 운동량의 단위. 자, 그리고 이렇게 요 다음 페이지에 나오네요. 선생님 제대로 썼나요? 여기 잘못 썼죠? 자, 요 선생님이 쓴 거는 지금 요 제곱을 해준 거는 가속도의 단위죠. 속도의 단위가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싹 지우면 요게 이제 운동량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다행이네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나와서. 자, 틀리고 넘어갈 뻔했는데. 자, 운동량은 벡터량입니다. 벡터량. 자, 벡터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루진 않았어요. 스칼라, 벡터 이런 이제 물리량들이 있는데 물리학 2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벡터량이란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으로서 운동량 역시 방향을 고려해야 돼요. 자,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물리량 중에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변위, 속도, 가속도, 힘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인데요. 운동량 역시 방향을 고려해야 됩니다. 근데 운동량의 크기가 P는 질량 곱하기 속도 이렇게 되는데 질량은 방향이 없죠. 질량은 방향이 없으니까 운동량의 방향은 바로 속도의 방향과 같다라는 거예요. 속도의 방향과 같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질량의 단위,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를 그대로 써주면 이게 바로 운동량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자, 운동량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운동량은 무엇과 관련이 있느냐? 질량하고도 관련이 있고 속도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질량이 같다면 속도가 빠른 게, 속도가 큰 게 당연히 운동량이 크겠죠. 그 다음에 속도가 같다면 당연히 질량이 큰 게 운동량이 클 겁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동일하게 10m per sec, 10m per sec로 움직이는 승용차와 버스가 있다. 이때 승용차가 1000kg, 그 다음에 버스가 10, 100, 1000만, 10,000kg이라고 한다면
승용차의 운동량의 크기는 1000 곱하기 10, 1, 10, 100, 1000, 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버스의 운동량은 1, 10, 100, 1000, 만, 10만 이렇게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선생님 아들한테도 설명해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아들이 이제 6살이 됐으니까 1부터 200까지 셀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만, 10만이긴 하지만 만원과 1000원, 5000원을 이제 구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나왔어요. 운동량 보존. 두 물체가 직선상에서 충돌한 경우. 자, 충돌전입니다. 충돌전. 충돌전에 A가 오른쪽, B도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자, 충돌, 쿵 하고 부딪혔어요. 쿵 하고 부딪혔고, 충돌 후에 이제 이렇게 각각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 자, 충돌전의 조건. 뭐 중요한 조건은 아니지만, 얘가 충돌하려면 누가 빨라야 할까요? B가 빠르면 안 되겠죠? B가 빠르면 A가 가는 동안 B가 계속 도망갈 테니까 충돌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 충돌하려면 이제 A가 속도가 빨라야 될 것 같고요. 충돌 후에는 어떨까요? 충돌 후에 만약에 A'이 빠르다, B'보다 그러면 또 한 번 충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보통은 충돌 후에는 B'의 속도가 빠를 겁니다. A'의 속도보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운동량 보존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충돌 전에 질량이 MA이고 질량이 MB인 A와 B 물체가 속도 각각 VA, VB로 움직이고 있다. 자, 충돌 전에 이제 운동량, 충돌 전의 총 운동량을 살펴보면 자, 질량 곱하기 속도 더하기 질량 곱하기 속도. 자, 여기서 왜 선생님이 단순하게 더했냐면 둘 다 지금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죠? 자,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플러스 방향이어서 더하기로 계산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증명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 여기다가 따로 한번 써볼게요. 자, 충돌 전에 MA, VA 더하기 MB, VB 이렇게 됐었고 얘가 바로 충돌 전입니다. 충돌 전. 자, 그럼 다시 이제 넘어와서 쿵 하고 충돌을 하는 거죠. 자, 충돌을 하는 순간 여기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충돌하는 순간 A가 B한테 힘을 작용합니다. 이렇게. 여기 이제 F라고 써 있지만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할게요. A가 B를 미는 힘. A가 B를 미는 힘. 그 다음에 A가 B를 밀면 우리가 전 시간에 작용반작용 배웠죠? 그래서 B가 A를 미는 힘. 여기 이제 마이너스 F, B가 A를 미는 힘. 이렇게 이제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이 마이너스가 붙은 이유는 왼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왼쪽. 그래서 여기 보니까 두 물체는 충돌 과정에서 자, 같은 크기의 힘, 작용반작용에 의해서 같은 시간 동안 이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이냐면 두 물체가 이렇게 와서 AB가 와서 쿵 하고 부딪히고 이제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부딪혀 있는 동안에만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붙어 있는 동안에만 힘이 작용하고 선생님 얼굴이 가려지네요. 얼굴이. 자, 이렇게 붙어 있는 동안에만 힘이 작용하고 떨어지고 나서는 더 이상 힘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때 FA, FB라고 하면 그러니까 A가 받은 힘, B가 받은 힘을 각각 FA, FB라고 하면 여기 조금 뭐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요 FA를 A가 받은 힘이니까 선생님이 정리했을 경우에는 요거 이제 지워버리면 얘가 이제 B가 A에게 작용하는 힘이 되겠죠. 그리고 요 힘이 B에 작용 힘이니까 A가 B에 작용한 힘이 되겠죠. 요 두 개가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여기에 이제 그 요 부분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서 조금 헷갈려서 지금 요 위에서는 또 A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데 그래서 A에 작용한 힘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붙일게요. 그래서 여기다 정리해 보면 충돌하는 순간 이쪽으로 힘이 작용한다. 자, B에 작용하는 힘, A가 B에 작용하는 힘, 그리고 반작용력에 의해서 마이너스, 왼쪽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붙여주고, 자, B가
A에 작용하는 힘. 이렇게 두 힘이 작용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충돌 후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충돌 후를 살펴봤더니 자, A는 VA 프라임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B는 VB 프라임이라는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질량은 변화가 없겠죠? 얘가 충돌하는 순간 질량은 그대로 MA, 얘는 MA, 그 다음 얘는 MB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충돌 후에 요렇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약간 오타죠? 플라임이 빠졌어요. 플라임이 빠져서 얘는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얘는 신경 쓰지 말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좌변, 우변 이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자, 요 운동량만 여기서 정리해 볼게요. 충돌 후에 이 물체 A는 MA, 그 다음에 B는 MB 이렇게 질량이 동일하니까 둘 다 일단은 뭐 여기 그림상으로는 오른쪽으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이 문제를 우리가 풀 때는 얘네가 충돌 후에 오른쪽으로 둘 다 움직이는지 아니면 둘 다 왼쪽으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플러스로 계산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얘가 뭐 예측을 해서 부딪혔으니까 왼쪽으로 움직이겠네. 그럼 우리 아예 처음부터 마이너스로 계산하자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되고 일단은 둘 다 오른쪽으로 움직인다라고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과값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면 얘 부딪혔는데 왼쪽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플러스 값이 나오면 부딪힌 후에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거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충돌 후의 운동량은 MA VA 프라임 더하기 MB 여기 잘리네요. VB 쓸 수 있을까? VB 프라임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볼게요. 충돌 후에 MA VA 프라임 더하기 MB VB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즉 얘랑 같아야 된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은 선생님이 한번 증명해 볼게요. 자, 뭘 이용해서 증명할 거냐면 얘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예요. 예. 자, 요 두 힘은 작용-반작용 관계에 있는 힘이죠. 작용-반작용.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 B가 A에 작용한 힘은 A가 B에 작용한 힘에 같다. 방향은 반대이고 힘의 크기는 같다. 그래서 마이너스 붙여줄 거고요. 자, F는 MA죠. MA. 여기서 A는 속도 변화량입니다. 속도 변화량. 시간분의 속도 변화량. T분의 이제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이제 얘는 B가 A에 작용한 힘의 크기니까 MA. 너무 크게 그렸네요. F는 자 MA 그리고 가속도 T분의 가속도랑 속도 변화량이죠.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얘가 나중 속도죠. 얘가 오른쪽에 있는 얘가. 그래서 VA 프라임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 VA. 요게 이제 마이너스 FBA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고요. 얘는 자 B에 작용하는 힘 MB 그리고 가속도 B의 가속도 시간분의 B의 속도 변화량 VB 프라임 마이너스 VB 이러한 식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이제 정리해 줄게요. 자, T 약분이 되죠? 전개해주면 마이너스 MA VA 프라임 플러스 MA VA는 MB VB 프라임 마이너스 MB V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항을 정리해 줄 거예요. 왼쪽에는 VA와 VB가 오게, 오른쪽에는 이제 VA 프라임과 VB 프라임이 오게. 그래서 정리해 주면 그러므로 자 이제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주고 얘를 이쪽으로 이제 넘겨주면 어떻게 되느냐? 자 MA VA 더하기 MB VB는 MA VA 프라임 더하기 MB VB 프라임 이러한 식이 이제 됩니다. 이러한 식. 자 이렇게 써주고 보니까 바로 뭐와 같나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총합. 그리고 충돌 후의 운동량은 어떻다? 같다. 이게 바로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돌 전과 충돌 후의 합은 같다라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은 요거예요. 조건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즉 두 물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충돌하는 상황에서 작용하는 서로의 작용 반작용 힘 이외에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이 없다면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충돌 전과 충돌 후가 일정하게 보존된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입니다. 자, 이 운동량 보존 법칙을 위해서 법칙을 통해서 아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요 수업 시작할 때 설명했던 것처럼 속력을, 충돌 후의 속력을 또는 충돌 전의 속력을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물체가 충돌할 때 운동량 보존이고요. 여기 보면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있네요. 자, 60kg인 사람과 50kg인 사람이 있는데 60kg인 사람이 4m/s로 움직이고 있고요. 자, 50kg인 사람이 2m/s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60kg인 사람이 뒤에 와서 이제 밀어주겠죠. 딱 밀어주면, 자, 이 50kg인 B가 속도가 이렇게 빨라졌어요. 5m/s로 변했습니다. 그렇다면 A의 속도도 변하게 되겠죠. 마치 두 물체가 충돌한 것처럼, A와 B가 충돌한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충돌 전에 운동량을 볼까요? 충돌 전에 운동량을 보니까, 자, 운동량의 크기는 질량 곱하기 속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60 곱하기 4 더하기 B도 오른쪽으로 움직이니까 질량 곱하기 속도 50 곱하기 2. 그래서 총 계산을 해보니까 340이 나오게 되네요. 340. 그러면 충돌 후에도 얼마가 나와야 될까요? 34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충돌 후에 보면, 자, A는 얼마로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A의 속도 V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알고 있죠? 50kg인 B는 5m/s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50 곱하기 5. 그래서 요 두 개를 더한 충돌 후의 운동량의 값이 충돌 전의 운동량인 340과 같아야 된다라는 걸 통해서 1차 방정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VA 값을 구하면 1.5m/s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자, 이렇게 우리가 충돌 전, 충돌 후에 특정한 물체의 속도를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물론 F는 MA를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충돌 과정에서 보면 시간이 나와 있지 않죠? 시간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거의 한 99.9%는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물체가 충돌하는 경우에서만 작용하느냐? 자, 우리가 포괄적으로 충돌한다라는 의미를 표현하지만 이 하나의 물체가 분리될 때, 그리고 두 물체가 충돌해서 한 물체처럼 이렇게 움직일 때, 이때도 역시 운동량 보존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학생 같은 경우, A 학생과 B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서로 이렇게 손을 맞잡고 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물체처럼, 뭐 사람이니까 물체는 아니지만, 자, 이렇게 두 명의 학생이 하나의 사람처럼, 그것도 좀 이상한데요. 자, 어쨌든 한 물체처럼 있다가 서로 밀었어요. 밀었더니 얘는 이쪽으로, B는 오른쪽으로, A는 왼쪽으로 이렇게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마찬가지 충돌처럼 보고 전과 후에 운동량이 보존된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가만히 정지하고 있죠. A도 정지하고 B도 정지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 전, 그러니까 처음 운동량은 0입니다. 0.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도 운동량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 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요거. 자, A가 왼쪽으로 움직일 거라는 건 우리가 예상이 되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충돌 후에 운동량을 이제 식을 세울 때 얘를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바로 마이너스를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식을 세울 때는. 일단은 플러스로 해주고 나중에 최종 결과가 마이너스로 나오게 되면 왼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당연히 VA 값은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충돌 전, 충돌 후 운동량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뭐 한 물체가 여러 개,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두 개로 분리가 됐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이제 폭축,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바닷가 놀러 가게 되면 요즘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폭죽을 터뜨리면 폭죽이 뿅 날아가다가 여기서 펑펑펑펑펑펑펑펑 이렇게 터지게 되겠죠. 얘네가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사방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처음 날아가던 터지기 직전의 이 운동량하고 각각의 이렇게 날아가 버리는 얘네들의 운동량의 합이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운동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각각의 운동량을 다 계산하면 처음에 얘가 터지기 전에 운동량이 얼마일 것이다 라는 것도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거 계산할 일이 없겠죠. 자, 확인 문제 마찬가지 PPT가 아니라 PDF라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물체 A, B가 서로 충돌할 때 A, B의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에는 AB의 운동량 변화량의 방향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사실 요거는 뒤에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다음 단원에서 우리가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이미 배웠으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무엇과 같나요? 충격량과 같죠? 빨간색으로 쓸까요? 충격량. 충격량과 같습니다. 충격량은 어떻게 구하나요? 힘 곱하기 시간이죠. 힘 곱하기 시간. 그럼 결국은 충격량의 방향은 힘의 방향과 같아요. 힘의 방향. 그런데 아까 충돌할 때 두 물체가 이렇게 쿵 하고 충돌할 때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이쪽으로 힘이 작용하는 걸 우리가 확인했었죠. 그림에서. 그래서 힘의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충격량의 방향도 반대로 나타난다. 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석을 해도 돼요. 이렇게. 속도 변화가 운동량이라는 거는 mv니까 결국은 운동량의 변화량 델타를 붙이면 여기서 변화하는 거는 속도가 변하는 거죠. 속도 m 델타 v 즉 속도 변화량과 운동량의 변화량은 관계가 있으니까 속도가 어떻게 변했는가 이거를 따져주면 역시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충돌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여기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이렇게 있습니다. 탄성 충돌, 비탄성 충돌, 완전 비탄성 충돌. 자, 우리가 오늘 배운 운동량 보존 법칙은 어디서 적용이 되냐면 탄성 충돌이든 비탄성 충돌이든 완전 비탄성 충돌이든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됩니다. 충돌 전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항상 보존이 되기 때문에 계속 얘기하지만 충돌했을 경우에 우리가 문제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해결을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경우에 따라서 뒤에서 배울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할 경우가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을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자, 이때 역학적 에너지 중에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탄성 충돌. 탄성 충돌일 때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이 되고 비탄성 충돌일 때나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 보존이 되지 않아요. 이때는 이제 어떤 마찰에 의해서 소리나 열로 손실, 에너지가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탄성 충돌일 경우에만 운동 에너지가 보존된다. 그리고 비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일 때는 보존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뭐 우리가 얘를 구분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뭐 탄성 계수라는 것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을 간단하게 이제 구분하려면 정확한 구분 방법은 아닌데요. 탄성 충돌 같은 경우는 이제 탱탱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탱탱볼을 선생님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떨어뜨리면 이렇게 쿵 여기 떨어졌다가 다시 원래 위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충돌을 우리가 탄성 충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운동 에너지가 아니라 이제 위치 에너지를 갖고 있죠. 선생님 여기 바닥에서부터 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이제 갖고 있다면 쿵 튕기고 나서 다시 왔을 때 위치 에너지가 보존되는 이러한 충돌을 탄성 충돌이라고 하고요. 비탄성 충돌은 농구공 또는 축구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떨어뜨리면 쿵 하고 부딪혀서 선생님 머리까지는 아니지만 이 정도 올라오겠죠. 농구공이나 축구공은
그러면 원래 있던 위치보다 위치 에너지가 약간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튀어 오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비탄성 충돌은 찰흙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쿵 하고 충돌한 다음에 위로 올라오지 않고 붙어버리는.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한 다음에 붙어서 함께 움직이는 이러한 충돌을 우리가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충돌의 종류, 그 다음에 언제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는지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A와 B가 충돌하여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할 때 한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충돌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합니다. 자, 한 덩어리가 되어 운동할 때 한 덩어리가 된 물체의 운동 방향이 어느 쪽이고 속력이 어떻게 되느냐. 자,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해결하면 되겠죠. 자, 처음에 충돌 전에 A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10, B의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얘는 방향을 고려해야 되죠. 운동량은. 그래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고요. 충돌 전의 운동량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충돌 후에도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2의 운동량의 크기를 가져야 된다는 거고요. 자, 두 물체가 한 덩어리가 됐어요. 이렇게. 즉 합쳐졌으니까 5kg이 되겠죠. 이 물체가 운동량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지려면 왼쪽으로 움직여야 되고요. 그래서 운동 방향은 왼쪽. 다음 속력은 충돌 후에 운동량이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고 둘이 합쳐졌으니까 질량이 5, 속도 V라고 계산을 하면 자, V의 값은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네요. 미터 퍼 세크. 그래서 우리가 얘를 소수점으로 바꿔주면 0.4 미터 퍼 세크. 속력을 물어봤으니까 왼쪽으로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자, A, B가 정면으로 충돌하여 정지한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자, 충돌 전. 얘가 충돌 후. 힌트는 정지. 자,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량이 얼마일까요? 0. 즉, 충돌 전이나 충돌 후나 운동량. 충돌 전에 A, B의 운동량의 합이 얼마야 돼야 되냐? 0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충돌 전. A와 B의 운동량의 합 0이다. 맞고요. 자, 질량 물어봤죠? 질량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자, A의 질량을 MA, B의 질량을 MB라고 합시다. 자, 충돌 전의 운동량 MA 곱하기 V 더하기. 자, 충돌 전 B의 운동량 왼쪽으로 움직이니까 자, 마이너스 2MB 곱하기 2V니까 이렇게 써줄게요. MEMBV 이렇게. 이게 얼마가 나와야 된다? 0이 나와야 된다. 약분이 되네요. 자, V 약분되고 마이너스 2MB를 오른쪽으로 우측으로 넘겨주면 그러므로 A의 질량 MA는 B의 질량의 2배가 된다. EMB 이렇게 되면서 질량은 A가 B의 2배이다. 맞습니다. 자, 충돌할 때 A와 B가 받은 충격량의 합. 충격량이라는 건 뭐죠? 힘 곱하기 시간이죠. 즉 서로 두 물체에 작용한 작용반작용 힘의 크기 곱하기 시간이 되겠는데요. 충돌하는 순간 A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A가 B한테 작용한 힘. 이렇게. A가 B에 작용한 힘. 그 다음에 충돌하는 순간 B가 A에 작용한 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 자, 요 힘 곱하기 시간. 시간이 동일합니다. 붙어있는 두 물체가 붙어있는 동안에만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은 동일하고 힘의 크기 동일하고 단 방향만 반대예요. 그래서 A가 받은 충격량과 B가 받은 충격량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더하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0. 그래서 얘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운동량 보존 법칙, 선생님이랑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해서 이제 속력을 계산할 수 있는가, 또는 충격량의 크기를 계산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많이 연습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물체의 질량과 속도를 곱한 값, 물리량을 운동량이라고 하고, 운동량은 방향을 고려해야 되는 물리량이다라는 거 기억을 하면 되겠고요. 자,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물체들의 운동량의 총합은 항상 일정하게 충돌 전과 충돌 후에 운동량은 변화가 없다, 일정하다라는 게 운동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운동량 보존 법칙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충격량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충격량은 운동량 보존 법칙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2교시 종이 울리게 되네요. 이제 2교시 쉬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 현실에서는 지금 오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화요일 2교시가 끝났고 여러분들은 이제 쉬는 시간이 되겠네요. 우리 온라인 수업도 요거 마치면 이제 쉬는 시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이따가 다시 충격량 수업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